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건강을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45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정작 제 건강을 잃고 나서야 부끄럽지만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었던 것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에게도 무조건 알려주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중요한 해답을 꼭 아셔야 합니다. 45년 경력의 89세 의사 이정호 박사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심각한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쌓여 결국 큰 문제를 만들죠.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정호 박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적인 조언은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경력과 연륜에서 오는 신빙성 있는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의사들이 추천하는 장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권장하는 등산보다 더 좋은 장수 습관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가능한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정호 박사님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결.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비결은 먼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이 습관들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부부 박영수 씨와 그의 아내 최경희 씨는 매일 아침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수 씨가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경희야, 오늘도 아침 산책할 거지? 물론이지. 당신이 추천해준 이 아침 산책이 정말 큰 도움이 돼. 몸도 가볍고 하루가 건강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매일 아침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 말이야. 우리도 꾸준히 해보자고. 맞아. 최근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더라고. 이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실감해. 이 부부의 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건강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식사 습관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병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 습관을 이어가자. 좋아, 우리 이렇게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야.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습관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바른 식습관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과 면역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사들은 특히 올바른 식습관이 장 건강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의 박상준 씨와 그의 아내 이정숙 씨는 장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부부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발효식품을 더 준비했어. 김치랑 된장찌개를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잖아.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중요하지. 그래서 아침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어. 장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맞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좋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 이들 부부의 대화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은 면역 시스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장은 우리의 전체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최소 20번 이상 씹어야 한다고 하더라. 소화효소의 분비를 돕고 장의 부담을 줄여준대. 그래서 우리도 식사를 천천히 하고 제대로 씹어 먹기로 했잖아. 발효식품도 꾸준히 먹으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대. 오늘 요구르트도 준비했어. 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매일 먹는 게 좋겠지? 또한 영국의 연구에서는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장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변비가 사라진 것 같아. 정말 큰 차이를 느끼고 있어.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자. 이러한 사례들은 식습관과 장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장은 빠르게 재생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아우릅니다. 건강한 노후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정서적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에 따르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회적 즐거움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최영희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최영희 씨는 친구 김철수 씨와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너 정말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사실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많이 웃고 이야기하거든.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나도 얼마 전 읽은 연구에서 봤어.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 이 대화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0% 높다고 합니다. 또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은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기로 했잖아. 이런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어. 얼마 전에 참여한 취미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 그렇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회가 적어지긴 하지만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및 배우자와의 정기적인 대화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작은 갈등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되고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것 같아. 그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적, 사회적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해.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관계와 정서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성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66세의 이순자 씨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순자 씨는 이웃 김정혜 씨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사실 요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연습하고 있거든.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 정말요? 얼마 전 읽은 기사에서 봤는데 감사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군요. 이 대화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긍정적인 사고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맞아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게 중요하대. 그렇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심호흡이나 명상 같은 간단한 기술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자고. 그래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도 신체의 건강만큼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갖추면 삶의 도전들을 더 잘 다루고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이러한 사례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노년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세포가 재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면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67세의 민철수 씨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며 건강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수 씨는 이웃 사는 친구 박영호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사실 수면 습관을 바꿨거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걸 생활화했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훨씬 덜하더라고. 정말? 최근에 본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노년기인지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 이 대화는 수면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버드 수면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매일 7시간에서 9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의 회복과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신체 재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맞아. 전에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서 잠이 잘 안 왔는데 요즘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 그렇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그렇대.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게 좋다고 하더라. 또한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수면 관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실천해보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니까. 그래, 수면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는 말도 있잖아. 앞으로도 수면 습관을 잘 지켜가자. 이러한 사례들은 수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운동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며 균형 잡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를 고려한 운동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5세의 김진수 씨는 효과적인 운동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수 씨는 이웃인 이영민 씨와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수야, 매일 이렇게 운동하니까 정말 건강해 보인다. 어떤 운동을 주로 해? 아침에는 10분 정도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후에는 15분 정도 천천히 걷고 있어.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하고. 그렇구나. 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꺼렸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좋네. 이 대화는 운동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활력을 주고 관절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운동의 적정량은 운동 후 30분이 지났을 때 상쾌함을 느낄 정도래. 2시간이 지나도 피로하다며 운동이 과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게 좋다고 하더라. 중요한 건 걸음의 속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거라고.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와 같은 인지적 장애의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자.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대. 그래,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어. 이러한 사례들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꾸준한 운동은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체력을 향상하며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욱 중요해지며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운동 습관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노후의 삶은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는 70대 부부 정민수 씨와 그의 아내 이수자 씨는 노후 자금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 사례입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금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비, 의료비, 여가 생활을 위한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어. 특히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나이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도 여가를 위한 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니까요. 이 대화는 적절한 자금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모든 자금을 건강관리에만 집중하거나 반대로 여가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의 조사에서 노후에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여가를 위한 자금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교류, 손주들과의 시간 같은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또한 노후 자금 관리는 과유불급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지나치게 아끼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모두 고려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략이 제대로 된 것 같아. 덕분에 마음이 편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 것 같아. 이런 준비 덕분에 남은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례들은 노후 자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적절한 자금 관리 전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자 남은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식습관과 장 건강 관리, 인간관계와 정서적 건강,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중요성, 효과적인 운동법, 그리고 노후 자금 관리까지 각각의 요소는 서로 맞물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내용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욱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